역군운이셨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중요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이에요. 문정쌤과 함께 국어 성적 올리는 시간입니다. 국어 성적 올리기 3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연시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친구들 우리가 연시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연시조란 2개 이상의 평시조가 하나의 제목으로 엮여져 있는 시조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핵심 우리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개 이상의 평시조가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쉽게 연시조라는 건 평시조가 연결되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조가 쭉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제목을 안 붙일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제목도 떡하니 붙여져 있는 바로 연시조입니다. 이러한 연시조 여러분들 최초의 연시조는 바로 맹사성의 강호사시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황의 도산 12곡도 있고요. 이외에 고산 9곡가도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과는 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요 나머지 2 작품도 한번 찾아봐서 읽었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강호사시가 제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여러분, 이 작품의 얼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따라서 이 작품을 대표하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강호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연을 의미합니다. 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사시입니다. 한자를 보니까 넉사자에 여러분 떼시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강호사시의 의미는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하고요. 자, 마지막에 지금 요 노래 가짜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연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한 모습을 담은 노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목을 통해서 아직 작품을 보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차근차근 처음에 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여러분 봄, 춘입니다. 살펴볼게요. 강호에 봄이 드니 라고 있는데요. 강호라는 것은 여러분 대유법. 그래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초성 힌트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맞습니다. 자연이죠. 강호에 지금 이 자연에 봄이 들었어요. 따라서 미친 흥이 절로 난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흥겨운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탕묘개변인데요. 탕묘개변이란 막걸리를 마시며 즐기는 시냇가예요. 자, 이 시냇가에서 안주로 지금 금리너를 준비되어 있는데요. 금리너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고기 바로 쏘가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2가지 삶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분지조, 그리고 2번째는 안빈낙도입니다. 아마 친구들 국어 시간에 이러한 단어들 많이 들어봤었을 텐데요.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안분지족이란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면서 만족할 줄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안빈낙도란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봄에 여러분 막 흥이 즐겁게 나고 지금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먹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한가롭죠.
마지막에 보니까 이 몸이 한가하옴도 이렇게 여유롭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 역군운이셨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중요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는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 그리고 또 마지막에 역군운이셨다 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같이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자는요 여러분 또한 역자예요. 군자는 임금 군자고요. 은자는 은혜 은자입니다.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는 것, 이러한 모든 것 또한 임금의 은혜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봄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시냇가에서 안주, 금리너 맛이 먹으면서 지내는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느끼는 봄을 노래하고 있었던 춘사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봄이 지났으니까 여름이 오겠네요. 여름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또 시작은 강호로 합니다. 여러분, 강호가 의미하는 것? 맞습니다. 바로 자연이라고 했죠? 여름이 들었고요. 초당이란 초가집을 의미하는데요. 이 초당에 일이 없습니다. 또 역시 여러분 한가로운 삶을 지내고 있네요. 자, 유신이라고 했는데요. 있을 유자에 믿을 신자입니다. 이 신자 따라서 유신의 의미는 믿음직스럽다라는 의미죠. 강파는 강의 물결을 말하고요. 보내나니 바람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름하면 여러분 굉장히 덥습니다. 땀도 나고요. 그런데 지금 강의 물결, 그래서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 지금 자연처럼 내가 너무나 시원한 거죠. 바람처럼 솔솔 시원합니다. 자연과 하나가 된 혼연일체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 몸이 서늘하옴도 여름인데 여러분 이렇게 서늘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거 모두 다 바로 임금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교적 충성스러운 마음을 노래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은요, 초가집에서 또 한가롭게 보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네요. 자, 이제는 봄, 여름 지나서 가을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을입니다. 강호에, 자, 이 강호, 자연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가을이 들었고요. 고기마다 토실토실 살이 쪄 있습니다. 소정은요, 작은 배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그물을 실어 흘리띄어 더디두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실어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요. 뭔가 만선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물 따라 흐르도록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 자체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한가롭고 그냥 편안한 마음인지 우리가 느껴지고 있죠. 이 몸이 소일하움도 이곳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거 모두 다 임금의 은혜라는 것이죠. 따라서 역군은 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가을은 여러분 이렇게 고기잡이를 하면서 느긋하게 세월을 보내는 여유로움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제 봄, 여름, 가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겨울로 가보겠습니다. 자, 동사입니다. 강호에, 겨울에 이제 이 자연에 겨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겨울하면 딱 떠오르는 바로 눈이 지금 내렸어요. 눈이 많이 내려서 눈의 깊이가 자이 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삿가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라고 했네요. 자, 삿갓을 비스듬하게 쓰고요. 또 누역은 여러분 도롱이에요. 여기 선생님이 지금 설명 써놓은 것처럼 집이나 띠 따위로 엮어서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옷을 삼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자의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처음에 춘사에서 보았던 안빈낙도 그리고 또 안분지조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겨울이지만요, 여러분, 춥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누역으로 옷을 삼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역군은 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거 모두 다 임금님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교적인 춤을 말하고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겨울은 여러분, 눈 쌓인 겨울에 안분지족 여러분 어떤 의미였죠? 바로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면서 만족할 줄을 아는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노래하고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주제는 여러분, 강호에서 자연 속에서 안빈 낙도입니다. 즉, 가난한 생활을 하지만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서 지키고 있다는 것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마지막에 항상 역군은 이셨다라고 마무리 지었어요. 그래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마음까지 알 수 있었던 맹사성의 강호 사시가였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연시족 제대로 알기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이 작품 이외에도 여러분 다른 작품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고 감상까지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